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해의 문턱에서 우리 각자의 삶과 리더십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라며 이 귀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며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기이죠.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올 한 해는 어떻게 더 나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리더의 잠재력은 그가 가진 습관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리더십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더 나은 습관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꿀 때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만큼이나 잡초를 뽑아내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나쁜 습관들을 의식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삶에서는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건강에 해로운 간식을 끊어야 한다거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비판적인 말을 멈춰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리더십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있어. 나는 주도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보다 늘 어떤 일이 터진 후에야 반응하고 있어. 와 같은 문제들을 심각한 습관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좋든 싫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2번에 걸쳐 위대한 리더들이 반드시 피하는 6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 습관들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고 의식적으로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3가지 나쁜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일을 하려는 습관. 둘째, 갈등을 회피하는 습관. 셋째, 늘 하던 방식대로만 하려는 습관입니다. 이 나쁜 습관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단순히 가능한 일을 넘어 당신의 리더십에 있어 개인의 판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올바른 습관을 만드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은 바로 너무 많은 일을 하려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 세계의 수많은 리더들을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는 가장 흔한 나쁜 습관일 것입니다. 특히 선한 의도와 열정을 가진 리더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본능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욕이 앞서 너무 많은 일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리더십을 마비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훔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산성을 질식시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넘어 당신의 생산성 자체를 질식시킵니다. 우리는 그저 바쁜 사람이 아니라 효과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리더십에 있어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할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그저 더 많이, 더 바쁘게, 더 많은 것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영향력과 생산성이 결코 커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너무 많은 일에 치여 번아웃 직전에 이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4가지 중요한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하고, 제거하고, 위임하고,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평가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모든 업무, 모든 회의, 모든 활동을 평가하고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등급은 미션 크리티컬, 즉 조직의 사활이 걸린 핵심적인 일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일은 극소수여야 하며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2등급은 중요하고 전략적인 일입니다. 1등급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일들이죠. 3등급은 의미는 있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은 일입니다. 모든 리더들은 이 3등급의 일들에 엄청난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나름 의미도 있고 약간의 진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등급 업무에 쏟아야 할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4등급은 외부에서 요청된 우선순위가 낮은 일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것 좀 해줄 수 있나요? 이 회의에 참석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제거하십시오. 평가를 마쳤다면 3등급과 4등급에 해당하는 일들을 가능한 한만히 당신의 목록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은 3등급, 4등급의 일에 머무는 사람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향력의 성장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에서 시작됩니다. 더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덜 중요한 일을 더 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나 업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내 일정에 시간이 있는지, 내 능력으로 감당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죠. 이제 그 질문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며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아마도 그 일은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위임하십시오. 당신이 신뢰하는 다른 리더에게 일을 넘겨주세요. 만약 당신이 위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그 완고함이 결국 팀의 잠재력을 질식시키는 병목 현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자동화하십시오. 당신의 업무 과정에서 간소화하거나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십시오. 많은 리더들이 의사결정 과정 역시 자동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제게는 한 달에도 수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모든 요청 메일을 일일이 읽고 검토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 팀은 영향력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어떤 요청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 메일을 보지도 않고 자동으로 거절 처리됩니다. 당신의 시간을 맹렬하게 지켜내십시오. 당신의 스케줄이 당신을 끌고 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시간을 계획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그저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나쁜 습관은 갈등을 회피하는 습관입니다. 리더십의 여정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갈등을 피하려는 나쁜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갈등이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긴장된 상황 자체를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쉬운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항상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가 리더 없이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리더라는 존재는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갈등에 대한 당신의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만 갈등을 결혼 생활에 비유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건강한 부부는 건강하게 싸웁니다. 공정하게 싸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반면 건강하지 못한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더럽게 싸웁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은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신뢰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가장 많은 갈등을 함께 겪고 해결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 갈등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십시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일이 생겼거나 혹시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반대로 상처를 받았다면 즉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하십시오. 당신과의 관계는 제게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오해도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요. 아까 하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경영 구루인 존 맥스웰은 갈등을 암에 비유했습니다. 조기 발견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높인다. 문제가 보이면 즉시 해결하십시오. 1년쯤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덮어두지 마십시오. 셋째, 기꺼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함께 단결하여 나아가십시오. 건강한 갈등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저에게는 25년 이상 함께 일해온 3명의 핵심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주된 업무는 사실상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도전과 긴장 속에서 우리는 작은 오해가 생길 때마다 서로를 신뢰하고 작은 문제가 관계를 갈라놓는 큰 세기가 되지 않도록 즉시 소통합니다. 튼튼한 조직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비결 중 하나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은 리더들이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세 번째 나쁜 습관은 늘 하던 방식대로만 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어제와 똑같은 방식을 오늘도 반복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헨리 포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늘 어떤 것만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강력하지만 저는 이 말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늘 하던 대로만 하면 과거에 얻었던 것보다 더 적게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올해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팀의 역학관계도 바뀝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리더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며 잘못된 아이디어를 더 열심히 하려고만 합니다. 종종 미래의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과거의 성공 그 자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수익 체감의 법칙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늘 하던 대로만 하는데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소액을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 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리더십 개발에 꾸준히 에너지를 쏟았지만 처음 몇 년간은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5년, 10년 같은 노력을 지속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함의 복리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어제의 일을 반복해서도 안 되며 뚜렷한 의도 없이 무작정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도 위험하고 변덕스럽게 이것저것 바꾸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이 과업이나 전략은 여전히 우리의 현재 목표와 일치하는가? 둘째, 우리는 이 전략이 편안하기 때문에 고수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고수하는가? 셋째, 우리는 어디에서 수익 체감 현상을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넷째, 만약 누군가 내 자리로 와서 나를 대체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바꿀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고 변화할 준비를 하십시오. 결국 변화하지 않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낡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용납하는 것을 당신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을 당신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나는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있어, 나는 갈등을 피하고만 있어 와 같은 불편한 진실이 떠오른다면 이제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바꾸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서 그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혼자 애쓰지 마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며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에 의지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역사는 당신 안에서 당신을 변화시켜 그분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의 리더로,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가정과 세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콘텐츠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리더가 더 나은 사람이 될